혹시 복권에 당첨되는 상상 다들 한 번쯤은 해보시죠? 그 수십억 원이 통장에 딱 찍히는 순간. 아, 상상만 해도 좋은데. 그런데 만약에 그게 그냥 운이 아니라 온전히 나의 선택으로 결정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이 단어가 어떻게 내 재정 현실을 바꾸는 명령어가 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자료들이 진짜 흥미로운 게 그냥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쵸. 그런 얘기는 너무 많으니까. 네, 신경 가소성 아니면 뭐 양자 물리학 같은 개념까지 가져와서 이 생각이 현실을 만드는 구체적인 기술과 원리를 하나의 시스템처럼 제시하거든요. 시스템이요? 네, 자료에 따르면 이게 소위 조용한 백만장자들이 알게 모르게 사용하는 그런 사고방식이라고 하는데 오늘 그 시스템을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자료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 단어는 그냥 소리가 아니라 잠재의식을 프로그래밍하는 명령어다. 이건데요. 솔직히 이거 좀 믿기 어렵지 않나요? 거의 마법 주문 같잖아요. 그렇죠. 하하. 제가 매일 돈 없어 이렇게 투덜대긴 하는데 그게 정말 제 뇌에 가난을 유지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건가요?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하죠?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마법이 아니라 뇌과학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뇌과학으로요? 네, 바로 신경 가소성이라는 뇌의 특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뇌가 생각보다 훨씬 유연해서요. 마치 근육이 운동으로 변하는 것처럼 반복적인 생각에 따라 뇌의 물리적인 구조 자체가 바뀌어요. 아, 그러니까 특정 생각을 계속 반복하면 뇌에 새로운 길이 생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료에 따르면 나는 항상 돈이 부족해 이 말을 습관처럼 하는 건 뇌 안에 부족함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매일 닦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와, 그럼 뇌는 그 명령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실에 맞는 정보만 딱 필터링해서 보게 만들고 결국에는 부족한 현실을 유지하는 행동을 하도록 우리를 유도한다는 거죠. 머리로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제 잠재의식은 계속 가난을 향해 운전을 하고 있는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와, 그렇게 들으니까 좀 섬뜩한데요. 제 푸념이 제 뇌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었다니. 그럼 반대로 나는 풍요롭다. 이런 말을 반복하면 뇌의 풍요로 가는 길을 새로 내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물론 처음에는 어색하고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의도랑 감정을 담아서 꾸준히 반복하면 뇌는 그 새로운 현실에 맞춰서 자신을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첫 번째 원칙이 이겁니다. 외부 현실을 바꾸고 싶으면 먼저 당신 내면의 언어부터 바꿔라. 뇌를 프로그래밍 한다는 건 알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심리학이나 뇌과학으로 이해가 되는데 근데 자료에서는 이게 그냥 내 머릿속에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갑자기 스케일이 확 커지면서 우주 전체를 끌어들이던데 양자 분리학까지 나오는 건 좀 과장 아닌가요? 하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처음엔 그랬고요. 그렇죠. 자료에서는 이걸 양자 물리학의 관점에서 설명하는데요. 모든 건 근본적으로 에너지와 진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개념에서 출발해요. 에너지와 진동이요? 네. 이 간단한 책상조차 원자 수준에서는 계속 진동하는 에너지 덩어리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말 또한 고유의 진동 주파수를 가진 에너지라고 주장을 합니다. 생각과 말에 주파수가 있다. 아직은 좀 추상적으로 들리네요. 그래서 자료에서 아주 재밌는 비유를 들어요. 라디오 주파수요. 아, 라디오. 우리가 93.1MHz 음악 방송을 듣고 싶으면 정확히 그 주파수에 맞춰야 하잖아요. 엉뚱한 주파수에 맞춰놓고 왜 원하는 음악이 안 나오냐고 할 순 없죠. 그건 그렇죠. 마찬가지로 부와 풍요라는 방송을 듣고 싶으면 내 생각과 감정의 주파수를 풍요의 진동수에 딱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아, 돈이 없어라는 말은 결핍 주파수를 내보내는 거고 기회는 어디에나 있어라는 말은 풍요 주파수를 송출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아, 그 비유를 들으니까 확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나폴레온 힐의 그 유명한 말, 인간의 마음이 상상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이게 그냥 격려가 아니라 뭐랄까 우주 주파수 사용 설명서 같은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결정적인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조건이요? 네, 바로 감정입니다.
이모션. 자료에서는 감정을 단어의 생명을 불어넣는 강력한 연료라고 표현해요. 연료요? 네, 그냥 기계적으로 나는 부자다 수백 번 반복하는 건 연료 없이 시동만 계속 거는 자동차랑 똑같다는 거죠. 아, 그 말이 이미 완벽한 사실인 것처럼 기쁨, 감사, 안도감 같은 강렬한 감정을 함께 느낄 때 비로소 우주가 반응하는 강력한 진동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와, 그 순서가 정말 중요하네요. 보통은 현실이 바뀌어가 감정이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단어에서 시작해서 거기에 감정을 더하면 현실이 따라온다. 이건 정말 관점의 대전환인데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창조의 사이클을 자료에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단어, 그리고 감정, 그게 주파수가 되고 결국 현실이 된다. 이 사이클을 이해하는 게 모든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원리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근데 또 의문이 드네요. 이 원리가 이렇게 명확하다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까요? 말하고 감정 바꾸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요. 아주 정확한 질문입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자료는 우리 내면에 보이지 않는 감옥, 바로 제한적인 신념들을 지목합니다. 제한적인 신념이요? 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아주 깊숙이 자리 잡은 뭐랄까 정신적인 족쇄 같은 것들이죠. 아, 그게 바로 제가 복권 당첨 상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에이 설마 그게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 목소리 같은 거군요. 바로 그 목소리입니다. 부자는 원래 타고나는 거야. 돈은 땀 흘려 벌어야지. 나는 돈 관리를 잘 못해. 이런 생각들이요. 네네. 이런 신념들은 어릴 적에 부모님이나 사회로부터 들었거나 아니면 과거의 실패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것들이죠. 그게 세상을 보는 필터 같다는 비유가 나오던데 그게 좀 와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섭네요. 제가 보는 세상이 객관적인 세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죠. 세상은 원래 힘든 곳이야 라고 제가 믿고 있으면 제 뇌가 알아서 그 증거만 필터링해서 계속 저한테 보여준다는 뜻이니까요. 맞습니다. 이 신념들이 우리 뇌를 프로그래밍해서 부로 향하는 기회가 눈앞에 있어도 그걸 인식조차 못하게 만들어요. 못 보게 만드는군요. 네,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피하게 하고 결국 거봐, 내 생각에 맞았어. 역시 힘들어. 이러면서 스스로의 신념을 강화하는 악순환에 갇히게 만드는 겁니다. 와, 하지만 여기서 자료가 말하는 가장 해방적인 진실은 그 신념은 진실이 아니라 그냥 오래된 생각일 뿐이고 그래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필터를 벗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 필터를 벗는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몇십 년 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인데 마음만 먹는다고 쉽게 바뀔 것 같진 않은데요. 그래서 자료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합니다. 놀랍게도 아주 고전적인 방식이에요. 바로 쓰기입니다. 쓰는 거요? 네, 종이랑 펜을 준비하라고 하죠. 여기서 왜 굳이 손으로 써요? 그냥 스마트폰에 입력하면 안 되나요? 할 수 있는데 네, 저도 그 생각했어요. 손으로 직접 글을 쓰는 행위가 우리의 시각, 운동 감각, 인지 능력을 동시에 활성화시켜서 잠재의식에 훨씬 더 강력한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흥미롭네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를 가두는 제한적인 신념 하나를 종이에 적는다. 예를 들어 복권 당첨 같은 큰 행운은 나에게 절대 안 일어나. 이렇게요. 둘째, 그 문장 바로 아래에 그와 완전히 반대되는 새로운 진실을 강력한 확언으로 적는다. 이때 꼭 현재형, 긍정문으로 이미 이루어진 사실처럼 써야 한다고 강조하더라고요. 네, 그게 중요하죠. 나는 우주의 행운을 끌어당기는 자석이고 내 행운은 매일 드러난다. 이런 식으로요. 셋째, 이 새로운 확언을 정말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벅찬 감정을 듬뿍 실어서 큰 소리로 읽고 그 모습을 생생하게 시각화한다. 맞나요? 네, 완벽한 정리입니다. 이 간단해 보이는 연습을 매일, 특히 잠들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난 직후처럼 잠재의식이 활짝 열려있는 시간에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낡은 신경회로를 약화시키고 새로운 신경회로를 강화할 수 있다고 자료는 강조합니다. 낡은 프로그램을 지우고 새로운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과정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내면의 주파수를 바꾸기 시작하면 정말 신기한 현상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동시성. 아, 네. 싱크로니스티. 네, 심리학자 칼 융이 만든 개념이죠. 그냥 우연 같은데 사실은 의미심장하게 연결된 사건들이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는데 갑자기 서점에서 딱 그 책이 눈에 띈다거나 오, 그런 경험 있어요.
연락이 끊겼던 친구를 떠올렸는데 바로 그에게서 전화가 오는 것 같은 경험들이죠. 자료는 이걸 우주가 당신의 새로운 진동에 응답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고 해석합니다. 신호군요. 네, 당신의 생각이 풍요와 일치되기 시작하니까 우주가 그에 맞는 사람, 정보, 기회를 당신 앞으로 보내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마법이 아니라 당신이 올바른 길 위에 있다는 증거이자 뭐랄까 내비게이션 안내 신호 같은 거죠. 그럼 그 신호를 받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가만히 앉아서 좋은 생각만 하면 어느 날 갑자기 택배처럼 부가 배달되는 건 아닐 텐데요? 결국엔 뭔가 움직여야 현실이 바뀌는 거 아닐까요? 바로 그겁니다. 거기서 멈추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이 모든 과정의 방점을 찍는 가장 결정적인 마지막 열쇠. 바로 영감을 받은 행동입니다. 영감을 받은 행동이요. 네. 그냥 무작정 열심히 노력하는 거랑은 다른 건가요? 면의 주파수가 풍요와 맞춰졌을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직관과 충동에 따르는 행동을 의미하죠. 왠지 이 사람에게 연락해보고 싶다는 작은 생각, 미뤄왔던 프로젝트를 지금 해야겠다는 강한 충동, 이런 것들입니다.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설레고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지는 행동? 그렇죠. 예전에 한번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문제로 몇 주를 고민했는데 답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어느 날 샤워하다가 그때 그 사람한테 연락해봐야겠다 는 생각이 번뜩 스치는 거예요. 오, 정말 뜬금없었는데 그 느낌에 따라 연락했더니 거짓말처럼 문제가 풀렸어요. 지금 들으니 그게 바로 영감을 받은 행동이었나 보네요. 정확히 그런 경험입니다. 그 영감을 받은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새로운 정신 상태와 결합될 때 비로소 거대한 도미노 효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생각의 씨앗에 감정이라는 비료를 주고 확언이라는 햇빛을 쬐어주다가 마지막에 영감을 받은 행동이라는 물을 주어야 비로소 현실이라는 열매를 맺는 거죠. 오늘 살펴본 자료의 핵심을 제 나름대로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네요. 부를 창조하는 사이클은 말, 그리고 감정, 그리고 의식적인 반복, 마지막으로 영감을 받은 행동, 이 네 가지가 완벽하게 정렬될 때 완성된다. 네. 그리고 이 원리를 이해하면 당신은 더 이상 운에 좌우되는 관객이 아니라 당신 현실의 능동적인 창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자료의 최종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완벽한 요약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분석한 자료는 주로 부의 실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말, 감정, 의식, 행동의 사이클이 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창조의 법칙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의 건강, 인간관계 혹은 창의성처럼 돈이 아닌 다른 중요한 영역에서 당신이 무심코 사용하던 내면의 언어를 의식적으로 바꾼다면 과연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